안녕하세요, 리베안입니다. 오랜만에 접근성 시간이 되었네요. 그동안 많이 지루하셨죠? 그 접근성 24가지 지침을 일일이 하나하나 항목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접근성 프로젝트 하실 때 많이 힘드시거든요. 물론 이론만 안다고 해서 나중에 실무할 때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혼란스러우실 테고요. 우선은 지금은 자가진단하는 시간입니다. 자가진단이라는 것은 스스로 개인이 만든 사이트를, 본인이 만든 사이트를 잘 접근성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것을 기계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스스로 사용자가 또는 지금 제작자가 소스 레벨로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검사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우선은 처음에는 많이 접근성 하게 되면 많이 유명한 툴을 설정하게 될 거거든요. 이 검사하는 툴인데 첫 번째로 오늘은 오픈왁스라는 걸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픈왁스를 설치를 하고 어떻게 검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구글 크롬을 쓰시는 게 좋은데 구글 크롬 같은 경우에 구글 크롬에 설치되는 부가기능의 오픈왁스의 단점은 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. 인터넷이 돼야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파이어폭스를 쓰게 되면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서도 가능하거든요. 인터넷이 되지 않더라도 검사가 가능합니다.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외부망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망만으로 이게 검사를 해야 되는 있거든요. 보안상의 이유로. 그럴 때는 파이어폭스의 로컬 버전으로 파이어폭스에 설치한 오픈왁스로 해야 되지만 지금 오픈왁스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파이어폭스에서도 안 되게 되었습니다. 물론 이게 오픈왁스 업데이트가 된 게 아니라 파이어폭스가 업데이트 되면서 오픈왁스에 대한 로컬 작업을 안 되게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는 건 제가 따로 한번 녹화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웹이 될 때, 인터넷이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오픈왁스를 사용할 거예요. 물론 오픈왁스를 사용하는 기술은 다 똑같아요. 검사하는 그 기술은 다 똑같지만 다만 내가 로컬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하는 법과 실행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오픈왁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크롬을 실행시키시고 크롬 앱스토어로 가셔야 됩니다.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실 때 오픈왁스라고 검색을 합니다. 영어로 검색하시는 게 좋고요. 그럼 첫 번째 있죠, 오픈왁스라고. 전 이미 설치를 해놨어요. 그래서 추가하기가 있습니다. 저는 평가기이면 이미 설치가 되신 거고요. 추가하기라는 버튼이 있으면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제가 한번 삭제를 하고 추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삭제를 다시 했고요. 추가하기 한번 눌러볼게요. 추가하기 하면 확장 프로그램에 추가 눌러줍니다. 자, 그럼 되었죠? 오른쪽 위에 보면 이렇게 확대를 좀 시켜보겠습니다. 확대시키게 되면 이렇게 사다리 모양이 있어요. 이 사다리 모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창이 하나 떠요. 확인을 하고 놓으시면 됩니다. 예, 확인하시게 되면 한 번 더 눌러볼까요? 사이트가 아직 안 뜨나 보네요. 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dbcut 한번 들어가 볼게요. dbcut.com에서 원하는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시고 이곳에서 네, 바로 되네요. 아까 그곳은 아니었나 보네요. 자, 소리가 나는데 지금 소리를 끄겠습니다. 네, 이 사이트를 접근하고 아까는 앱스토어이기 때문에 오픈왁스 실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실행을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오픈왁스의 스코어가 있어요. 이 스코어가 100%가 돼야지 접근성을 준수한 거예요. 준수했다는 뜻이 100% 완수된 게 아니라 오픈왁스의 그 기계적 검사만으로 준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. 결국 이 사이트는 웹 접근성이 100% 준수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. 이 웹 접근성 지침에 의거해서 100% 준수했다고 해서 접근성이 높은 사이트도 아닙니다. 그런 것들은 따로 사용자 평가나 또는 좀 더 사용성을 높이는 작업을 더 해야만 접근성이 더 높고 사용자들이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지, 접근성 지침을 다 지켰다고 해서 이 사이트는 접근성을 지켰으니까 장애인들이 당연히 잘 이용하겠지가 되진 않거든요. 단순히 최소한으로 데이터를 또는 콘텐츠를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
인지할 수 있는 정도지 실제로 와 되게 편한 사이트더라고 장애인 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사이트는 아닙니다. 100%라고 하더라도 인증 마크를 따도 마찬가지고요. 우선은 한번 오픈학스를 열었으니까 하나씩 볼까요? 우선 대상 페이지, 현재 페이지를 말하는 거고요. 보면 적절한 대체 텍스트라는 게 있죠. 이 적절한 대체 텍스트라는 것은 첫 번째 앞에 있는 숫자는 웹 접근성 지침의 항목에 있는 저기입니다. 몇 번째 항목인지 항목명을 알려주는 거고요. 첫 번째 항목이고 세 번째 항목입니다. 그래서 총 24가지 지침 중에 첫 번째 지침이라는 것이죠. 첫 번째 지침은 적절한 대체 텍스트인데 대체 텍스트는 총 3군데에서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. 이 오브젝트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거고요. 예전 같았으면 플래시를 얘기하는 거예요. 하지만 요즘에는 오브젝트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 부분을 잡아내진 않고 있고요. 대체 텍스트에서 이미지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. 85라는 것은 이 페이지에 총 85개의 IMG 요소를 썼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이미지 있죠? 이 배너 이미지가 대체 텍스트를 사용한 거예요. 그럼 한번 볼까요? 회원가입 무료 배송 쿠폰이죠? 회원가입 무료 배송 쿠폰이지만 보면 6월 신규 가입 화면입니다. 무료 배송 쿠폰을 무조건 다 주는 걸로 대체 텍스트를 썼지만 실제로는 일반인들에게는 6월 신규 가입 화면이라는 조건부가 있죠.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내용 전달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류에 해당됩니다. 결국 이 대체 텍스트는 잘못하면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어떤 페이크라든지 거짓 정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죠. 나는 분명히 회원가입하면 무료 쿠폰 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 대체 텍스트만 보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니 6월 동안의 신규 가입 화면이에요. 그렇다면 5월에 7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겠죠.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문제가 좀 불편함이나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더 심한 경우에는 좀 다른 시각장애인 분들이 다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런 식으로 지금 대체 텍스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것은 대체 텍스트를 아예 주지도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이 배너 자체에다가 지금 배너가 굉장히 많죠. 이 부분의 배너 중에서 하나를 좀 지적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의 배너를 보고 단순히 이 코드 지금 현재 이 오픈학스는 코드 레벨로 분석하는 거거든요. 현재 직접 봐야 됩니다. 이 부분을 디자인을 제대로 이미지는 대체 텍스트를 이렇게 주지 않았지만 한번 찾아볼까요? 이 이미지 자체를 모험심 좀만 찾아보겠습니다. 여기 있네요.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단어가 있죠. 만약에 이 밑에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책이라는 내용이 이 부분에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대체 텍스트를 빈 값으로 줘도 상관이 없어요. 하지만 지금 읽어보면 딱히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지만 이 글씨가 있지는 않잖아요. 그럼 있는 것이 좋습니다. 이 대체 텍스트를 이 부분 또 어떤 것도 있죠. 어떤 건 없고 그러면 이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이트가 오픈되고 나서 이 웅진책방이라는 이 사이트 관리자가 따로 이 대체 텍스트를 넣지 않은 거예요. 이게 새로 추가된 배너인 거죠. 뭐 오픈하고 나서 이 대체 텍스트는 예를 들어 퍼블리셔가 넣은 거라고 하면 또는 관리자가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안 넣고에 대한 좀 따로따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. 이런 것들은 최대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안에 있는 글씨가 있으면 글씨 그대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범위는 바로 너라고 배너가 있지만 한번 다시 볼까요? 여기 있는데요. 뒤로 가기 위해서 다시 오픈학스 켜고 다시 소리가 나는데 소리 좀 끄겠습니다. 이 배너 한번 더 보겠습니다. 명작의 품격 볼까요? 명작의 품격인데 해외 수상자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죠. 이미 해외 유명 수상 컬렉션이라는 텍스트 아래에 있어요. 중복 컨텐츠로 중복으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. 하지만 일반인들은 명작의 품격이라는 타이틀을 인지할 수 있죠. 그러면 대체 텍스트를 전혀 시각장애인 분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. 전맹인 경우에 더 할 수 없고요.
일반 좀 눈이 상당히 많이 살짝이라도 보이신 분들은 물론 엄청나게 확대를 많이 해서 화면을 읽을 수는 있겠지만 전맹이 같은 경우는 전 인지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. 그래서 대체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지금 이 방법은 나중에 웹 접근성 인증 마크 획득할 때 따로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한다던가 인증 마크 심사 기관을 통해서 전문 심사자들에게 평가를 받을 때도 이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쓰셔서 좀 더 원활한 웹을 좀 좋은 웹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. 그래서 배경 같은 경우에는 CSS에서 백그라운드를 분석해서 BG가 백그라운드거든요. 그래서 배경 이미지를 따로 빼서 이 배경 이미지가 설명이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. 배경 이미지를 줬다고 해서 설명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. 꼭 있어야 되거든요. 지금 같은 경우 보면 3개의 선이 있잖아요. 바로 이 전체 메뉴인데 이 전체 메뉴에 설명이 전혀 없어요. 한번 제가 개발자도로 찍어 보겠습니다. 보면 전체 메뉴 버튼인데 전혀 설명이 없어요. 빈 링크예요. 그 링크도 더군다나 아니에요. 그러면 이 부분은 장애인, 특히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분들이 키보드로 접근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. 마우스를 클릭할 수 있으면 키보드로도 접근이 가능해야 되거든요. 그럼 키보드로 접근 가능한 것은 링크가 있겠죠. 버튼이나. 그러면 그 부분으로 코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. 이 부분은 오류에 해당되는 것이죠.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외에도 아래 부분에 이렇게 세계 무관한 콘텐츠 인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보는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따로 녹화를 좀 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다 설명하다 보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픈학습 좀 설치하고 간단하게 적절한 대체 텍스트 보는 방법까지 한번 해보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 세계 무관한 콘텐츠 인식과 그 외 다른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로 할게요. 감사합니다.